뉴미디어 시대의 탁월한 선택. 팟캐스트 포털 팟빵. 그 어떤 매체보다 충성도 높은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여러분의 상품을 광고하세요. 근데 이런 광고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작은 구멍가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팟빵은 상상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음성 광고, 배너 광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와, 그럼 어떻게 광고할 수 있나요? 자세한 광고 문의는 이메일 알파벳 ad@팟빵.com이나 전화 026903-9261로 연락주세요. 저도 팟빵에 광고했지 말입니다. 네, 이어서 베트남 실제로 지금도 그 귀신이 나온다는 호치민에 있는 미술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치민시 1군 벤탄 시장 근처에 그 식민지 시대의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하고요. 바로 이곳이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아 조용한 호치민 미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많은 그림들과 목각 조각품, 참 왕국 시절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왕국 이름이 참이야? 네. 이곳에는 1920년대에 이 집 주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19세기 말에 사이공으로 이주한 화교인 후이 본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사이공에 도착했을 때 땡전 한 푼도 없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도시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가 쓰레기 더미에서 고대 보물을 찾았거나 아니면 몰래 유물들을 밀매해서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이제 수군거렸대요. 근데 하지만 그는 그의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공의 부동산 재벌이 되었고요. 20세기 초에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재산이 2만 채 가옥? 네. 예, 금액과 맞먹었다고 하네요. 무섭다 이거. 네. 엄청 많다. 후이본화 씨 이제 그의 가족들은 병원이나 절 등을 지어서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들의 이제 사회의 한 건물 중에 아직도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대요. 국립기빈원, 뚜뚜 산부인과 병원, 그리고 마제스틱 호텔 등이 있다고 하고요. 후이 씨는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이들은 다 모두 유럽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들보다 딸을 되게 이뻐했어. 네, 이뻐했대요. 엄청 사랑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이 후이 씨 집에서 가끔 흐느끼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집이 바로 지금의 호치민 미술 박물관입니다. 그 어느 날 아침에 사이공 사람들이 이제 그 딸이 나쁜 병으로 죽었고 가족들은 조용한 장례를 치룰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집에서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그림자가 복도와 닫힌 창문을 지나가는 걸 봤다라고 하고요. 또 후이 씨가 고용했던 이제 장인이 있었대요. 수리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집 꼭대기층에 매우 아름방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대요. 이 방에는 이제 가구가 잘 갖춰져 있었고 약간 비밀의 방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또 하녀가 이 닫힌 방문의 구멍을 통해서 먹을 것을 넣어주는 장면도 봤다라고 증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20년대 이제 사이공이 되게 이제 중심지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하고 기괴한 나병이 도시에 나돌았대요. 네. 이 환자 중에 한 명이 그 후이 씨의 딸이었던 거죠. 나병 환자였구나. 네. 아름답던 딸이 이 병에 걸려 보기 끔찍한 상태로 변해버렸고요. 이 때문에 이제 방에 갇혀 하녀가 가져다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지내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감금되어서 혼자 지내던 딸이 미쳐버리고 죽을 때까지 기괴한 소리를 질러댔던 거였어요. 큰 슬픔에 빠진 이제 후이 씨가 이게 딸을 차마 땅에 묻지 못했대요. 그래서 돌로 간을 만들어가지고 딸의 시신을 이제 그 관에다가 넣어두고 방에 넣어놨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딸의 첫 길 후에 이제 후이 씨가 딸의 죽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드레스와 인형을 구입해서 하녀로 하여금 밥 한 접시와 함께 이제 돌간 위에다가
올려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하녀가 이것을 치우러 올라왔는데 접시에 있던 밥이 절반이 없어졌대요. 네. 그리고 이제 기겁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궁금함 때문에 이 하녀가 그 열쇠 구멍으로 이제 들여다보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돌로 된 가난에 앉아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녀가 아가씨가 돌아왔어! 막 아가씨가 돌아왔어요! 막 소리를 치면 이제 난리를 쳤다고 하고요. 후이 씨는 이제 미쳐버린 이 하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의 시신을 조용히 땅에 묻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 후이 씨가 이 건물을 이제 아예 미술관으로 기부를 해버렸다고 하고요. 후이 씨도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베트남에서 유명한 미스테리한 박물관,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베트남 기담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알려진 건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아, 딴 거야? 네. 그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한 청년 병사가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따르르르. 엄마, 저 도팔이에요. 내일 돌아갈 건데 달리 갈 곳 없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같이 묵게 해도 될까요? 안 돼, 임마. 아들의 귀한 소식에 이제 부모님 되게 뜻이 깊었겠죠. 그치. 전쟁에서 또 사고 없이 무사히 이제 돌아오기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이지 라고 이제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지뢰를 밟아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은 잠깐 침묵합니다. 왜? 왜냐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좀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를 좀 케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이라면 괜찮겠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야.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친구가 살 곳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너도 우리도 살아갈 인생이 있지 않겠니? 그 친구를 평생 돌보는 거는 어려워. 그렇지. 네. 이제 겨우 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 아들은 잠자코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건 전화를 받고 청년 병사의 부모가 그 청년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자기구나. 네. 시체를 본 부모가 할 말을 잃고 오열을 하는데요. 바로 아들이 팔과 다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슬픈 얘기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트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7월 달에 7월 칠석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음력 7월이 좀 다르대요. 왜? 베트남에서 음력 7월은 지하에 살던 귀신이나 영혼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는 달이라요. 한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과일, 음식, 가짜 돈 등을 준비해서 거리나 집 안에 놔둔대요. 7월 달이 되면. 그리고 또 이달은 불운한 달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데요. 7월 달에는. 이제는 다들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지방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아직까지 귀신의 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시골에 가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7월 달 동안은 저녁에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곳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진짜 비닐봉지만 날리는 그런 황량한 시골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력 7월 보름에는 귀신의 축제가 열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지하계의 왕이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도록 허락한 날이라서 이때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준비한 베트남 여행 시 음력 7월의 금기사항입니다. 네. 혹시 베트남에 음력 7월에 가시는 분들은 금기사항을 지켜주셔야 할 거예요. 우리 베트남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보니까. 아 진짜요? 첫 번째, 밤에 빨래를 널지 마라. 왜 나 자주 하는데?
아니, 베트남 가서 안 하시면 돼요. 그거 왜 그랬대? 밤에 빨래를 널면 귀신이 자기 옷인 줄 알고 입을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그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사람이 그 옷을 입게 되면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 빨래 넣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럴 때는 빨래 건조기가 있죠. 세탁기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빨래 건조기로 이제 말리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정에 다른 사람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마라. 왜냐면 귀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털이 새 귀신을 막는다. 다리털? 네. 라는 오래된 말이 이제 베트남에 있대요. 음. 즉 무슨 말이냐면 왁싱하지 말라는 거죠. 네. 여성분들 다리털 절대 밀지 마세요. 네 번째는 귀신에게 바쳐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훔치지 마라. 7월 달에 그 귀신한테 올리는 물건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길거리에도 있고 막 집에도 막 널려 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7월 달은 도둑들이 그 물건들은 절대 훔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굿하고 난 거 집어가지 말라는 거잖아. 네, 우리나라로 맞아요. 치면. 그러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밤에 특히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지 마라. 7월 달에. 귀신이다. 셀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혼자 어두운 곳에서 찍다가 귀신이 같이 찍힐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강대리 그거네. 그런 거죠. 누나 사진 찍었는데 음. 귀신 찍힌 거잖아. 그러니까요. 셀카적 요즘 많잖아요. 찍힌 경우 종종 있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7월 달에 결혼하려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 있으니 다른 달로 미루세요. 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도 7월에 결혼 많이 안 하나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그렇대요. 아 시골에서? 네. 결혼 잘 안 한대요. 7월 달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해골이나 뼈가 그려진 옷은 입지 마라. 귀신이 동료인 줄 알고 지옥에 같이 데려갈 수 있대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길에 떨어진 돈을 줍지 마라. 왜? 그건 심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심해. 보통 길에 떨어진 돈도 귀신에게 바치는 돈들이 많대요. 아. 예, 이거 훔쳐가는 거랑 동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하얀 셔츠나 옷을 사지 마라. 귀신이 왜? 네, 이것은 장례용 옷이거든요. 흰 옷이. 수위. 그 열 번째는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9가지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에 등을 켜야지 귀신이 찾아오는 걸 방지한대요. 절대 병실에 불을 끄지 말라. 10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안도파리아라고 반편의 베트남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팔님 베트남 얘기해 주셨는데 그에 못지않다. 빠밤. 한국 기담. 휴. 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유로 귀신, 빨간 마스크 등등 여러 가지 계단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무서운 이야기들 너무 진부하지 않으셨나요? 맞아. 다 흔해. 네. 그래서 제가 이 무서운 이야기에 쌍꺼풀도 해주고 코도 세워줬습니다. 이름하여 강대리의 공포 성형외과. 잘 잡았는데 컨셉.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흔히 알고 있던 내용을. 알고 있던 얘기를 좀 한번 꽈어요. 아 좋아. 첫 번째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방학식 날 학교에 책을 두고 온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책을 찾고 집에 가려고 교실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안 열리는 거죠. 아 방학식 날 과제를 놓고 와가지고 네. 찾으러 갔는데 이제 과제를 찾고 문을 열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희 아저씨가 문을 잠궈서 아이가 교실에 갇히게 돼요. 밖에서 잠가서. 근데 교실이 또 4층 높이에 있어가지고 아이가 탈출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된 거야. 방학이었으니까 네. 아무도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아이가 죽고 계약식이. 계약식이 왔어요. 계약식이 와서 교실 문을 딱 열었죠. 그 아이가 죽어 있던 거죠. 근데 그 옆에 아이가 죽기 전에 썼던 일기가 있던 거예요. 일기장 내용에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 팔을 뜯어먹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에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열쇠 구멍 틈으로 지켜보는 수희 아저씨의 붉은 눈이었다.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이런 내용. 이거 유명한 거잖아. 네. 이 얘기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 애가 일기장만 발견됐잖아, 죽어있는 채.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읽어본 거, 학교 선생님이 와서 읽어본 거지. 그 뭐 너무 무섭다, 어둠이 너무 무섭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거는 열쇠구멍 사이로 보이는 수희 아저씨의 눈이다.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는 알고 있던 거지, 갇힌 거를. 그쵸. 이 얘기. 근데도 방치하고 있던 거지. 완전한 사극인데? 아니면 귀신이 쳐다본 걸 수도 있다. 아니야, 수희 아저씨야. 수희 아저씨가 일부러 잠근 거야. 죽어가는 거 몰라. 죽어가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거지.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코로 한번 세워봤어요. 사삭. 두루루루 두루루루. 갇힌 아이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소리를 치는데 이제 지친 거야.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아, 이제 핸드폰이 있는 설정이구나. 그렇죠. 갇힌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루. 지금 거신 전화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울면서 전화를 계속 걸었대요. 그러다 결국 방학 동안 갇혀서 죽게 되는데 다시 이제 개학식이 되고 교실 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발견됐어요. 죽은 아이 옆에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에 적혀있던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 무섭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오질 않는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창문 너머로 들리던 진동소리와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럼 이 진동소리 엄마 핸드폰 소리가 엄마가 진동을 해놓고 안 받은 거지. 문 옆에 엄마가 있었네. 네. 이거 좀 성형 좀 실패한 것 같죠? 아니, 잘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 저번에 한고수님이 들려주셨던 학교 과학실 얘기입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학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학교에. 그래서 애들이 과학실 가는 거를 너무 싫어했대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과학실에 귀신 없으니까 수업 제대로 받으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증명해보세요 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알았어, 선생님이 과학실에서 하루 자고 올 테니까 너네 인정해라, 선생님 자고 오면. 그러고 선생님이 하룻밤을 과학실에서 보내고 학교에 오게 됐죠.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과학실에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야, 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 심심해서 거울도 보고 춤도 추고 놀았다 야.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 과학실엔 거울이 없어요. 까 했죠. 이거를 이 얘기를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앞팀인가요? 이번에는 돌려깎기입니다. 네. 선생님이 과학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얘들아, 선생님 자고 출근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냐? 잠만 잘 오더라. 그랬대요. 이제 애들이 근데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교탁을 탁 치면서 선생님 어제 과학실 잤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났어. 자기가 죽은 거구나. 이미 죽어 있던 거네. 네. 영혼이었던 거네. 영혼이 와서 얘기한 거죠. 식스센스인데? 네. 지금 반대쪽 턱이 좀 덜 깎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이거 무서워요 이거. 네. 그 병원에 양학입니까? 양악 정도 되죠. 네. 그 얘기 기억나시죠? 백혈병 걸린 아이가 내가 해준 거? 네, 평소엔 기운도 없이 있다가 막 춤추고 있었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 나았네 하면서 문을 딱 여는 문을 순간 탁 여는 순간
귀신이 아이 머리채 잡고 막 흔들고 있었지. 탁 하면서 흔들었죠. 이 얘기를 좀 양악해드려요. 한 아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간병하던 엄마가 양말이랑 속옷 같은 거 챙기려고 집에 이제 다녀왔는데 아이가 병원 침대에 앉아서 놀고 있더래요. 누워 있어야 될 애기가 앉아 있으니까 아 우리 아기가 힘이 좀 나나 보다 하면서 아이 옆으로 가봤대요. 근데 아이가 세장 안에다가 엄마 사진을 넣어놓고 혼자 중얼거리더래요. 이제 엄마가 궁금해서 우리 애기 뭐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소리가 학교에 엄마가 오빠 가둔 것처럼 엄마도 가둬놓고 놀고 있었어. 첫 번째 얘기 기억나시죠? 그 둘째가 아, 그 엄마가 저거였네. 가뒀던 엄마였네. 네. 아,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하신 거군요. 색다르다, 야. 재방문할 것 같죠? 성형외과 자주 올 것 같죠? 자, 너희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너무 어려웠어. 남양특집. 내가 그냥 하지 말자. 남양 특집이 진짜 어려운 거야.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얘기 들었지, 내 거. 네. 네. 자, 두 번째. 이건 실화야. 이건 사람이 무서운 건데 28살 여성이 이제 혼자 살고 있었어, 실제로 아파트에. 근데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 있잖아. 네. 네. 그걸로 짜장면을 시켰는데 50분 정도 있다가 배달이 오더래. 학교통. 근데 보통 배달 오면 어때? 철가방 열고 음식부터 꺼내주잖아. 네. 네. 근데 이 배달원은 먼저 방을 한번 쓱 둘러보더래. 실제로. 그 다음에 현관의 신발까지 확인하더래. 뭔 뜻인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누가 같이 사는지. 그렇게 확인 다 하고 나면서 이제 음식을 꺼내주더래. 근데 다른 배달부랑 딱 봐도 너무 태도가 틀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뭔가 수상쩍다 생각가지고 그 돈 줄 때 거스름돈 받을 필요 없이 정확한 계산을 해준 거야. 조금이라도 빨리 내보내려고. 정확한 금액 딱 주니까 얘가 근데 이제 나갔지, 배달원이. 그래서 이제 먹어야겠다 하고 포장을 뜯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띵동 띵동. 당연히 문 안 열지. 여성 혼자인데. 근데 인터폰을 딱 켜보니까 배달원인 거야. 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배달원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야. 실제야. 이건 영상도 있어. 그래서 뭐야 이 사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시 이제 돌아섰어. 근데 다시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짜증나잖아. 네. 그래서 여자가 약간 좀 이제 언성이 높였지. 네. 아, 무슨 일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예 안 들리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저 인터폰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뭘 안 들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이거 쿠폰 이거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 필요 없다니깐요, 그냥 가시라고요 이랬어. 그러니까 배달원이 또 아니 아까 쿠폰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네. 그럼 문 좀 열고 좀 확인 좀 시켜달래, 내가 준 건지 안 준 건지. 이상하잖아. 아, 줬으면은 된 거고 그러니까요. 안 줬으면은 그냥 고객이 필요 없다는데 끝난 거잖아. 굳이 그걸 확인시켜달래. 그래서 아 쿠폰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다시 여기서 태도를 또 바꿔. 그게 아니라 먹고 그릇 어디다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문 좀 열어달래. 왜 자꾸 열어달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니까 왜? 또 대본 봤어? 아니요, 안 봤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있어, 인터넷에 실제로. 네. 막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이웃 사람이 나와 봤겠지. 네. 이웃 사람이 문 열고 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 마치 그 사람 들리라는 식으로, 이웃 사람 들리라는 식으로. 아니 이 여자가 이게 배달하는 사람이 그릇 찾으러 온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릇을 안 줘? 근데 그 전 얘기한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들어? 그러니까 얘가 좀 또라이인 거지. 아니 그릇을 안 주냐고?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에요? 아니 문을 잠그고 그릇을 안 주네요?
이런 식으로 네. 말하는 거야. 그 사이 여성은 뭘 했겠어.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여자가 똑똑한 게 경찰 오기 전까지 잡아놔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일부러 막 실랑이를 해. 네. 배달원이라 막 말을 섞어 이제. 그리고 결국 잡혔어. 네. 근데 딱히 뭘 한 게 없으니까 이 새끼가 경찰도 뭐 신원마 파악만 하고 이제 마무리는 젖었는데 이게 옆집에서 인터폰으로 찍은 걸 올렸어 영상을. 계속 그냥 가만히 서 있어. 헬멧 쓰고 까만 잠바인가 그거 입고. 그 반전 없어요? 범죄는 없어. 아, 제가 아는 거는 반전이 있는 건데. 뭔데? 실제로 그 집안에 응.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모르는. 네. 그래서 그 배달원이 계속 여자한테 말을 시키고 시비를 일부러 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몰래 집에 네, 들어와 있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이거 성형 잘했다 너. 네. 성능 잘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가 말한 게 비슷한 게 영화의 한 장면에 있거든 이거. 아, 그래요? 주유소에 어떤 여자가 갔는데 네. 그 주유원이 주유하러 온 사람이 되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노파야. 네. 이 사람이 막 주유하려고 하는데 계산해야 되니까 카드 달라고. 근데 여자가 창문만 딱 열고 카드를 줬어. 그래서 이 노파가 카드를 긁었는데 원래 카드는 정상 작동해. 근데 갸우뚱하면서 오더니 이 카드 안 되는 카드라고. 내려와서 저기서 계산하시라고. 그러니까 도파리 말대로 네. 이 노파는 뒷좌석에 무슨 괴한을 본 거야. 음. 그래서 이 노파는 카드 안 되니까 계속 오라고. 아 맞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적대심에 아 뭐 됐어요 하면서 그냥 도망갔지. 제가 본 글은 그거였어요. 그 실제로 그 배달부가 베란다에 검은 그 형체 남자가 이제 딱 빼꼼 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가 사는 흔적이 없었던 거죠. 그 둘러보니까. 그래서 괜히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척 계속 시비를 걸고 밖에 나오게 나가서도 해주려고. 나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여자가 이제 경찰을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저 안에 누가 있다. 그제서야 이제 걔가 이제 그 베란다를 통해서 다시 도망가고 그거 괜찮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거는 저기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옛날에 반지하 사는데 이게 약간 외곽이었어요. 불이 잘 안 들어와. 이게 막 퇴근하고 제 퇴근 시간이 늦잖아요. 퇴근하고 막 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때 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소리가 같이 문이 닫히는 척헉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철문 있잖아요.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보통 다세대는 큰 문이 있잖아. 그렇죠. 그 철문이 탈캉하고 열려 항상 그 소리가 나는데 오늘따라 안 들렸어. 근데 뭐 그냥 들어가면 아버지 계시고 이러니까 쏙 들어갔죠. 근데 아버지가 창문 쪽에 반지하 창문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TV 보고 누워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자가 싹 아빠가 누구야? 그러니까 파파파팍 그런 거죠. 실제로 쫓아왔던 거였어. 그때 막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 진짜 무섭다.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는 이제 군대 갓 전역하자마자 건물 보안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밤에는 이제 백화점이니까 문을 닫아. 근데 그 위에가 오피스텔이란 말이야. 여자 혼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서서 있는데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허름한 행색의 사람이 그 여자 뒤에 서 있는 거야.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갔어. 그때 새벽이었거든. 막 뛰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나도 딱 따라 탄 거야. 아슬아슬하게 내가 열린 버튼 누르면서. 근데 내가 일부러 여기 무전기가 뒷주머니에 있단 말이야. 그 무전기 얘 보이라는 식으로 내가 보안 요원인 거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딱 서 있었어. 그러더니 지가 7층 누르더니 나가더라고. 걔 나가자마자 여자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자기 지하철 거기 택시 내리는 데부터 계속 쫓아왔대 저 사람이. 그래서 몇 호 사시냐고 내가 따라가 주겠다고. 근데 그 여자도 무서웠는지 나한테 막 귓속말로 말하더라고. 심지어 그게 들릴까봐 807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들어와서. 그래서 아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렇죠. 라면 아닌 게 어디야? 그래서 예, 괜찮다고. 그런 일 되게 많아 근데. 밤에 외곽 순찰 돌다 보잖아. 그러면 노숙자 진짜 많거든. 맞아요. 내가 한 번은
노숙자가 있길래 내가 3단봉 그거 갖고 다니거든. 3단봉으로 톡톡 쳐서 깨웠어. 얼굴을 쏙 나한테 돌리는데 존내 잘생긴 거야 노숙자가. 젊은 애인데 노숙자야. 그 수염 막 이렇게 나가지고 무슨 진짜 배우 같아 배우. 저도 출근길에 응. 가는데 응. 너무 잘생겼어. 노숙자. 몇 년 동안 계속 보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노숙자 간혹 있어. 간혹 있어. 맞아요. 저도 종로에서 봤어요. 종강역 앞에서. 심지어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그래. 그 내가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 왜 노숙하는데 피부에서 빛이 나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피부가 너무 하얗잖아. 그 내가 물어봤어. 아니 젊으신 것 같은데 나보다 많아보다 한 2-3살 많은 것 같았어 그 당시. 20대 아니야. 아니 나이도 젊으신데 왜 이러시냐고. 왜 노숙 생활 하시냐니까 이게 너무 편하대. 이게 중독성이 장난 아니래. 맞아. 자연이구나. 너무 편하대 그냥. 자연이지. 하긴. 그러면서 뭐 속으로도 나는 한심하다 막 이런 생각은 하지. 젊은데 벌써 그런 노숙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 새벽에 막 만약에 퇴근하게 되면 여자분이 앞에 걸어가면 안 가요. 저도 맞아. 그래요. 저. 네. 어. 안 가. 그 일부러 나쁜 놈들은 악용하는 애들 있다. 장난식으로. 아, 그래요? 여자 그래, 겁주려고. 일부러 바바박해. 겁주려고 일부러 일부러 바지를 탁탁 뛰어가고 일어나. 막. 전 제가 빨리 걸으면 저쪽 상대방이 불안해할까봐 차라리 그냥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에 있다가 그냥 뭐 음료수라도 하나 마시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내가 오는 인기척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는 이제 못 느끼고 있다가 내가 순식간에 옆에 딱 쓰잖아. 나는 그거까지 놀랄 것 같은 거지 그 시간이면.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헛기침 이렇게 막 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는 다른 거 하고 그냥 저는 다른 편의점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 여자가 다른 데 갈 때까지 안 가요. 그냥 근데 괜히 오해받기도 싫고. 헛기침 하고 나서 한 몇백 미터를 가는 방향이 똑같으면은 이제 나 혼자 생각, 이 여자가 나를 무슨 납치범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여성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매름이 너도 떨어져서. 네. 혼자 있을 때 배달을 시키고 그러면은 배달원 오잖아. 그럼 연기를 하라고. 오빠 오빠 음식 봐봤어. 왔어. 이런 거 말고. 강형사. 나 오늘 쉬는 날이지. 뭐 도파리 잡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도파리 꼭 그거 같지 않냐? 무슨 도파리파 막 이런 거. 도파리. 그럼 너 여자 형사인지 알 거 아니야. 도파리 잡았어. 나는 가끔 배달원이 우리 집에 배달 오잖아. 배달원이 놀래. 왜요? 문 열자마자 개가 아, 그 큰 개가 그러면 올 하면서 지금 집 안에 있으니까. 형 그러잖아. 형 개가 문 딱 여는 순간 우리 개가 형 하면서 나가니까 선뜻 못 다가와.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다음은 귀신 얘기인데 이건 짧고 강해. 어떤 남자애가 밤에 귀가를 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할 때 노래 많이 부르잖아 혼자. 네. 혼자 노래 부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노래를 멈췄어. 근데 노래를 멈추는 순간 어떤 여자 목소리가 한 소절 더 부르고 멈추더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니 이 노래면 나는 보이지 않아서 멈췄는데 누가 니까지 한 거지. 보이지 않니 이렇게 딱 멈춘 거지. 이게 지금 안 무섭지? 아이고 하지 마요. 집에서 혼자 샤워해봐 이제. 집에서 노래도 못 부르겠네. 그다음 세 번째. 솔직히 들을 때는 안 무서워. 들을 때 안 무서워. 집에 가서 그 행동 같은 거 했을 때. 나 이거 강대리 너 집에서 혼자 노래 잘 부를까봐 일부러 너 때문에 해온 거야 이거는. 저 오늘부터 노래를 끊겠습니다. 표정이 진짜 비장했어. 자, 세 번째. 진짜 끊기세. 남는다고. 어떤 여성이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고 있었어. 아까처럼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더래. 근데 이 여자가 복도식 아파트 3층 끝자락에 살았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은 그 사람하고 마주칠 것 같잖아. 시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3층이면 계단으로 갈 만하지. 그래서 계단으로 가려고 계단에 딱 접어들었는데 이 여자가 계단에서 이제 뛴 거야. 접어들자마자. 막 뛰었는데 그랬더니 뒤에 쫓아오던 새끼도 같이 뛰어오더래 막.
그 점점 거리가 좁혀지잖아. 근데 3층까지 가다가는 잡힐 것 같은 거야, 스피드상.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층으로 갔대. 2층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막 누른 거야. 도와주세요, 띵동띵동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문 철컹 하는 소리가 탁 나더래.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뒤에 따라오던 새끼가. 철컹 소리. 아 씨발 하면서 다시 뛰어내려 도망가더래. 그 너무 감사하잖아, 여자가. 그래가지고 감사하단 말 전해야겠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잠겨있어. 열어준 게 아니라 잠근 거야. 소름 돋지 이거는. 무섭다. 진짜 그 내용이 그러면 저는 친구들 애기 데리고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무섭대요. 무섭지.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얘는 깐난쟁이랑 3살이 딸 있고 깐난쟁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옷 찢고 다구리 하고. 그래서 어떤 애가 2월에 졸업식 하잖아요. 팬티만 입고 집에 왔어. 밀가루 다 뒤집어 쓰고 열어달라고. 근데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기혼자는 와이프를 상상해보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무섭지. 상상해봐봐. 밀가루 뒤집어 쓰고 여자애가. 남자애가 빤스만 입고 팬티만 입고. 밀가루 다 뒤집어 쓰고 막 계란 떡 져가지고. 근데 거기 동네가 애들이 좀 거칠었나 봐. 걔가 느끼기에 고등학생들이. 자기는 깐난쟁이랑 여자애 3살 배기밖에 없고. 근데 주변에는 다 고요하고 다 출근 나가고 없잖아요. 너무 고민한대. 그럼 못 열어주지. 그래도 열어줬대. 그래서 애 시켜놓고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쫓아오는 거야. 얘 다구리 하려고.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얘 죽이자 하고 막 쫓아온 거야, 그 무리가. 그래서 얘 숨겨주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얘 이제 귀가한 거죠. 근데 얘 순간에 진짜 고민 많이 했대요. 얘가 이상한 애면 어떡해. 과학고나 뭐 이런 외지에 원래 그런 부류의 학교들이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퇴근할 시간대 진짜 시골 완전히 어두컴컴하거든요. 가로등도 잘 없어가지고 그 시간대 이제 학교가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로 가는 애들이 그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 지나가는 차마다 왜냐면 걸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버스도 안 다니고 히치하이킹 해야지. 네, 히치하이킹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막 손을 흔들더래요, 퇴근하는데. 근데 그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남자 2-3명 무리 면 고민이 네. 좀 되는구나. 손을 막 흔들면 이제 고민이 항상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워놓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나도 몇 번 태운 적 있어. 근데 남자애들은 남자는 내가 뭐 태운 적 상관없는데. 많은데 한 번은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여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언뜻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도 뛰어들어. 살색이야. 여자가 뒷모습이. 근데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뭐 조끼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건 앞으로 이렇게 가렸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그러고 막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별 생각이 다 되지 이제. 저거 쟤 강간당했나? 근데 차마 세워서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렇죠.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여자가 순간 갑자기 내 차에 타가지고 이 오빠가 그랬어요. 이러면 또 끝나는 거고.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이런 사회가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다음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에 비공개로 질문이 올라왔던 거야, 실제로. 이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야. 제목은 라조 6242. 내용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읽어줄게.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242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 6242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이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조 6242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네요. 라고 글이 올라왔어. 그게 뭐야? 온통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네. 근데 이 질문한 날짜는 2012년 6월 29일 오후 6시 46분에 올랐는데 이게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어. 그 댓글 내용은 라조 6242는 김이남이나 생주, 프리랜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리는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저는 부모님 환갑 때 식사 자리에서도 했었고요. 결석 기미남에도 했었죠. 마음을 전하는 이만한 이사이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모르겠네. 저는 라조 6 우정국이란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요. 신설업체가 많이 생겨나긴 하는데 우선 여기가 느낌 자체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사연도 작가분의 손을 거쳐 깔끔하고 매끄럽게 전달되고요. 디펜스 분들도 다들 공중파, 지상파 경력자들만 계셔서 믿음이 가고요. 라조 6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이게 답변인데 같은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뭐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거네요. 근데 이 글이 여기저기 사이트에 다 퍼진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네티즌이 파냈어. 네. 자, 라조 6242. 라조 6242. 거꾸로 읽으면 2426 조라. 2426 조라. 2426? 2426 2426? 숫자야. 2426 조라. 달라고? 여기서 라는 옷 벗을 라, 붙잡을 라, 문둥병 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 라조에서 라는 옷 벗을 라, 조는 배로 실어 나르다. 또 뭐, 판다는 거예요, 여자를? 육은 고기육, 죽일육 뭐 이런 뜻도 있고, 네. 간단히 해석해 보면 생고기 여자로 거래하고 싶다. 인육 거래를 할까 한다. 인육은 자주 사봤다. 라조육 우정국, 이거는 뭐 큰 조직을 뜻하나 봐. 네. 고기 상태가 작은 것보다 고기 상태가 이게 다른 신설업체보다 더 좋다. 여기가 네. 크니까. 그다음에 작가의 뭐 손을 거쳐 깔끔하고 매끄럽다 그랬잖아. 네. 작가는 전문가겠지. 네. 그다음에 아까 CMBD라고 했는데 C는 여자 가슴, M은 창자, B는 오른쪽 다리, D는 왼쪽 다리가 가장 맛있습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네티즌이 2426 조라 이거였다 그랬잖아. 네. 2426이 보니까 차 번호야. 근데 또 어떤 네티즌이 파봤어. 2426 차 번호를. 근데 실제로 중고 사이트 보배드림 있지. 네. 거기에 올라왔던 차인 거야. 응. 근데 봐보니까 대포차였고 응. 뭐 인신매매용으로 사용했던 차라는 소문도 있더라고. 검정색 다이너스티 100만 원에 딱 올라온 거야 이 차가. 그 사진 자료까지 있다고 막 얘기를 썼었어. 네. 근데 그 아까 답변한 사람 있지. 1분도 안 돼서 답변 왔다는. 네. 그 사람은 아이디가 공개가 돼 있던 거야. 응. 아이디가 보니까 JMax88이라는 아이디야. 그래서 DC 인사이드에서 이걸 또 파봤나봐. JMax88을.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서 얘가 답변을 하는 흔적이 하나 있던 거야. 네. 어떤 질문자가 여자 좀 소개시켜줘라 좀. 요런 내용인데 거기다 댓글을 달았던 거야 예전에. JMax가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소개팅 주선 해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네티즌이 이 블로그를 찾았어 또. 네. JMax의 블로그를 찾았더니 한국에 사는 것 같진 않고 여자야. 그리고 온통 또 뭐 영어로 막 도배돼 있었대 블로그가. 근데 이걸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 이 글이 삭제돼 있더라고. 실제로 있긴 있었나 봐. 네이버 지식이네. 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괴담식이잖아 약간. 네. 네. 괴담식인데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인 공포도 있어. 있죠. 많죠. 내가 이걸 느꼈을 때가 대학교 때였어. 주말이었거든. 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오후 5시에 문 열고 새벽 3시 퇴근을 했어. 그 노래방이. 네. 근데 분명 내가 새벽에 일 마치고 와서 잤거든. 네. 근데 잤는데 애들이 깨우는 거야. 야, 너 일 안 나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뭔 소리야? 나 금방 들어와서 잤는데 그 시계 확인해보니까 진짜 다음 날이야. 이럴 때 있지 않아? 눈 한번 장마 같지도. 떴는데 바로 뭐 다음날 출근해야 아침 되는 출근 날이야? 시간 되는. 나 이게 제일 무서워 진짜. 난 진짜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맞아. 9시간이나 잤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보면 다 빠져나가 있고. 그건 기록이라도 남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래 현실적인 공포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되게 웃긴 게 있더라고. 방구 마려워서 조금씩 나눠 끼는데 조절 실패해서 푹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 소름 돋을 때가 맞는 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 선생님한테. 그 다음 진짜 무서워. 이건 나도 공감하는데 시험 볼 때 연속으로 같은 숫자 나올 때 맞아요. 그치? 맞아. 지금 나만 잘못됐나? 이거는 출제자가 그치? 의도한 거지. 네. 헷갈리게 하려고. 맞아. 연달아 나올 때 있어, 진짜. 그 다음에 이건 여자들이 느끼는 건데 가방에서 생리대 꺼내는데 남자애들이 먹을 거냐고 이러면서 달려들 때 저 있어요. 바스락하니까 야 뭐야 왜 나 혼자 먹어. 비스킷 포장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스락하니까. 욕했어. 실제로 그 아까 이야기 시험은 제가 그 본 거 짤이 있어요. 뭔데?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응. 막 이번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자기가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고 그 정답을 이제 해봤는데 다 3번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야 진짜 이상하지 그러면. 근데 평소에 3번으로 측정해는 완전 대화가 아니야. 그치? 야, 그건 진짜 못된 짓이다. 사람 심리 갖고 노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 다음이 지인의 집에 가서 똥 쌌는데 변기 막혔을 때. 아니 그거랑 비슷한 게 휴지통이 없어요. 근데 화장실 안에 버리라고 해놓고. 근데 여자들은 뺏길까봐. 매직데이는 곤란하거든요. 아 그렇겠네. 네, 그냥 변기에다 넣으면 되는데 생리대는 안 녹잖아요. 그렇지. 그럼 지고 나가야 돼. 그렇겠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없잖아요. 요즘 다. 그러면서 수압도 세고 그러면 몰라. 수압도 약한데 씨 휴지통도 안 갖다 놔. 그게 돌잖아. 맞아. 아씨. 그렇죠. 거기다가 한 번 더 눌렀더니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지. 그치. 공포스러워. 진짜 제일 무섭다. 야. 그 다음에 남친한테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첩 보여주려고 폰 해고 이제 딱 어플 열었는데 카메라가 켜지면서 셀카 모드일 때 무방비 상태로 알지 내 모습 나오는 거 감옥 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 너희는 살면서 무서울 때가 언제였어? 진짜 무서운 때. 나는 일단 공감은 아까 잠깐 눈 나도. 맞았는데 그게 가장 공감이 가요. 분명히 알람 올려가지고 깼는데 9시간이나 잔 거였어. 저는 생각해보니까 학원 땡땡이 쳤는데 어머니가 알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야 될 때. 그치. 나도 학교. 그 얘기 있었어. 너처럼 학원 몰래 이제 땡땡이 치고 놀다가 딱 들어왔는데 문 열고 엄마 나 왔으니까 엄마가 잘 놀다 왔니? 딱 이러래. 네가 뭔 잘못했는지 알지? 이렇게. 기운이 있잖아. 맞아. 항상 서슬퍼런. 오락실 갔다 오면은 안 갔다 온 척 했는데 너 오늘 오락실 갔다 왔지. 응. 그럼 딱 얘기했어 그때 딱. 그런 거 무섭죠. 귀신 얘기하다가 또 엄한 대로 튀는데. 저 그 거래처에 갔는데 거기 있는 경리분이랑 농당 따먹기를 했어요. 되게 막 재밌게 이제 딱 이제 그러고 인사하고 이제 나가려는데 그 책상 뒤편에서 아저씨가 딱 눈만 보이게 저를 째려보는데 되게 무섭대요. 섬찟하지. 네. 너 왜 우리 아가씨랑 이렇게 재밌게 떠들어 막 이런 눈빛으로. 그건 오싹이다. 오싹. 오싹.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메일로 사연을 좀 주셨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블랙홀 초창기 방송부터 애청하고 있다가 남양 특집 체험담 제보 받으신다고 하셔서 익명으로 제보할게요. 제 꿈 얘기인데요. 몇 달 전의 꿈입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낯선 길 어딘가를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길래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꿈이야 이거는. 네. 그런데 밖에서 바라본 버스 안 분위기가 너무나 싸늘하더래. 자세히 보니까 그 승객들이 얼굴이 위아래가 돌아가 있더래. 그러니까 입이 위에 있고 눈이 밑에 있는 거야. 정수리가 목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반 바퀴 돌아가 있는 거야. 네. 180도. 네. 그리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더래.
그는 멈칫하고 있는 저에게 친구가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 버스 타면 죽어. 저 사람들 얼굴 왜 저렇게 돌아간 줄 알아? 이제 죽을 사람들이라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친구가 말하더래.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친구가 그걸 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소름이 끼쳐가지고 친구를 바라봤는데 네. 그 친구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대. 되게 기분이 이상해서 인터넷에 꿈의 몽을 검색해봤지만 못 찾았어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원래 꿈이란 게 좀 그래. 내가 꿀 때는 말이 돼. 근데 남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돼. 꿈속에서는 다 납득이 가는데 깨고 나서 어,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지? 막 이럴 때 특히 있잖아. 꿈속에서도 막 옷 벗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막 창피한데 그 상황에서는 벗고 있고 막.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분명히 7시간 동안 꿈을 꿨단 말이야. 응. 스토리가 장장 길어. 근데 남한테 얘기해 주려면 부분밖에 되게 짧아. 맞아. 큰 거밖에 생각 안 하지. 5초도 안 걸려. 꿈 얘기해 주는데. 그쵸. 그래서 저희가 시간상 선정해서 한 분 것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 너무 많이 메일들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남양 특집 때 또 읽으면 네. 되니까. 네. 우리가 근데 너무 무섭게 못해서 맞아요. 저희는 재미를 위주로 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남양 특집. 너무 안 어울려 우리랑. 네. 여러분도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니면 여름 전까지 메일로 진짜 무서운 얘기 있으면은 네. 그런 거 한번. 분위기를 아니 귀신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을 주제로 삼으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무섭게 전해드릴 자신이 없어서 네. 사실 영화들은 많은데 채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무섭게 봤던 영화나 좀 얘기해볼까? 저는 디아더스 되게 재밌었거든요. 디아더스 기억나세요? 알아. 네. 니콜 키드먼 나와가지고 네네네. 알고 보니 그랬다는 제일 무서운 영화.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이 다 무서웠었어가지고 저 나이트메어 진짜 무섭게 봤어요. 나이트도 진짜 무서워요. 한국수님은요? 글쎄요. 저는 진짜 무섭게 본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 일단 뭐 공포 영화는 많이 봤는데 강대리님 뭐 무서운 거?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안 보죠. 다 무섭죠? 네, 저는 다 무섭고 그때 뭐지 이거 녹음 전에 하면서 한고수님하고 영화 저희 막 녹음할 거 찾다가 막 몇 개 네. 보잖아요. 네네. 그때 뭐 베이컨 씨였나요? 그 영화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저희 영화관 가서 본 거 뭐죠 그거? 아 이거 더보이. 아 더보이도 무서워. 무서운 게 참 많아요. 저는 그나마 무서운 거 뽑으라면 인형사 정도? 인형사? 네, 인형사 너무 무섭죠. 네, 그렇게. 네. 남양특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얘기 좀 해봤어요. 네. 저희가 항상 재밌을 수 없잖아요. 자신 없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이거래요. 괜히 무서운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결방할까? 그래도 네이비게이션도 못 들으시는 청취자 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하나 괜찮? 남양특집은 무기한 연장하는 걸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땅. 네, 어쨌든 많은 얘기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 더 빡센 에피소드로 한번 돌아오자. 유익하고 네, 재미있고 신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스터리해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